자, 커피 트레이더스 찍먹 첫인상 후기에 앞서서 커피 트레이더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세한 룰 설명이나 이런 거는 제 플레이 영상을 보시거나 다른 분들의 리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커피를 사서 판다는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서 판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산지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그 과정까지도 이제 커피 트레이딩 회사라는 이제 플레이어가 거기에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보드판에 이게 페이스별로 나눠져 있는데 1부터 6까지 총 6개의 페이스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총 6개의 페이스 안에서 커피를 원두를 심고 재배를 하고 업체가 그거를 따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과정까지 한 라운드 속에 담고 있고 그거를 총 3라운드를 하게 되는 게임인데 뭐 게임의 여러 가지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게임은 사실 페이스별로 좀 쪼개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페이스 생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큐브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쪼개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유로 게임을 하듯이 하면 되는 그런 어떤 읽고 놓기 게임처럼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뭐 2단계 같은 거는 좀 스킵을 하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일종의 푸에르토리코 형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션 셀렉션 메커니즘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안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비용도 지불하지만 얻게 되는 메리트도 있게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3단계에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랑 1단계에서 이어져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진행이 되는데 4단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읽어놓은 밭 그리고 그 밭에 생산되는 걸 회수하러 보낸 나의 일꾼들에 따라서 내가 수확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푸에르토리코의 생산 단계랑 그 다음에 그 선적 단계를 합쳐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컨트랙트는 선적 단계이기는 한데 내가 선적을 뭘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이 하베스트 단계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총 몇 개를 내가 뽑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을 납품을 받아온다. 까지의 과정이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수확을 한 걸 가지고 이제 5번째 납품 단계에서 거대 프랜차이즈랑 이렇게 3종의 생두를 섞어서 납품을 하느냐 아니면 로컬 커피 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이제 커피 하우스죠. 커피 하우스에다가 이제 직접 납품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게임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커피 시장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납품을 많이 하면 당연히 우리 회사의 인지도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원산지에 우리가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하면 또 이 커피 시장 입장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올라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헌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공헌도를 겨루는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누가 오르느냐 약간 이런 거를 겨루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장점 단점인데 일단 단점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일단 단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점은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타반누시라는 게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진스를 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역시 핵심 메커니즘이 없는 게임은 내 취향 아니다. 네.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큰 단점이에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는 액션 포인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단계가 컨트랙트 그리고 3단계가 턴오더, 패스, 오더 요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굵직하게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유로 게임을 안 접해 보신 분들도 이 커피 트레이더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지가 않은 게 그 단계별로 메커니즘이 정말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니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듈 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소소하게 들어있어요. 메커니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데 스테판 펠츠나 같은 작가의 정반대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핵심적인 한 가지 딱 줄기가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게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의 요소를 가지고 합쳐서 만든, 예를 들면 라그랑 같은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임들이 좀 커피 트레이더스에서 향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게임이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두드러지는 게 푸코식 눈치 싸움 인데, 요거는 이제 장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단점 두 번째, 답이 없는 잔룰. 이게 이제 왜 답이 없냐면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리얼 잔룰이에요. 잔룰이에요. 이게 너무 잔가지인데, 너무 잔가지라서 너무 까먹기가 쉬워요. 너무 까먹기가 쉽고 너무 챙기기가 힘들어요.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판이나 요약표 같은 데서 UI적으로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잔룰이 솔직히 빼먹어도 경험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잔룰들이 여기저기 숨어져 있는데, 얘가 진짜 차라리 좀 더 가벼운 게임이면 잔룰 한두 개 까먹는다고 해서 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웨이트가 높은 게임이고 진검승부 게임이다 보니까 잔룰을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답이 없어요. 외워야 돼. 공부식으로 말하면 닥치고 외워가 되는 좀 잔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잔룰이 막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다른 유료 게임에 비해서 잔룰이 압도적으로 많다든지 뭐 룰이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들으면 메커니즘적으로 그래? 알겠어 인데, 이게 문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 잔룰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잊어버리기가 되게 쉬워요. 이제 그런 걸 조금 챙겨줄 수 있는 UI나 요약표가 나온다면 되게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답이 없는 잔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잔잔 잔룰이라서 좀 여기다 시간을 할애하기도 되게 귀찮고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로렌초가 잔룰이 더 많아요, 사실. 그 카드별로 잔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카드별 잔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잔룰은 로렌초가 더 많은데, 그거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잔룰이고, 그거를 룰을 미스를 해버리면 그 카드 사용의 활용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 잔룰이 돼요. 근데 이 커피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르고 넘어간다고 해서 막 게임이 터질 것 같은 잔룰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는 그런 요소들이 UI적으로 없다는 거는 좀 많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눈치 싸움이 너무 비중이 크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장점에서 장점 1번으로 다룰게요. 눈치 싸움. 네. 눈치 싸움이 비중이 너무 커요. 이거는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인터랙션이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너를 팰게 하고 이렇게 팍 패는 인터랙션이 있고, 간접 인터랙션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먼저 저길 갔을 뿐이야 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간접 인터랙션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 간접 인터랙션이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간접 인터랙션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두를 받아야 되는데 플레이어 A가 4개가 필요한 게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이 플레이어 A가 원두가 4개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을 막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4개를 놓아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4개만 필요한데 6개, 7개를 먹게끔 유도하는 플레이도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이 눈치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턴 순서,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냐, 제가 먼저 들어가냐, 내가 제 거를 따라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 자식이 내 걸 따라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플레이어들 간의 행동이 진짜 나비 효과처럼 얽혀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남의 눈치를 엄청 봐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제가 저기 들어왔다가 저거 패스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의 가장 큰 재미 요소라서 이게 비중이 엄청 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커요. 푸코보다 커요, 이 눈치를 봐야 되는 게. 그래서 그냥 내가 할 거, 내 거 잘하면서 내 회사 잘 굴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회사를 잘 굴리기 위해서는 이 공정무역이라는 틀 속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는 어떻게 보면 상생이라고 하면 상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커피 생태계라는 표현이 맞겠다. 커피 생태계를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회사 하나 부도난다고 해서 커피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이고 내가 망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디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같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상생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게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차라리 직접 인터랙션이면 내가 아기를 가지고 내가 저 새끼를 죽여야 돼 하면서 내가 패는 게 보이고 자 게임은 게임일 뿐 우리 쿨하게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아임 더 보스라든지 이제 그런 직접적인 인터랙션은 오히려 깔끔하고 부담감이 적어요.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게 게임 속에서 허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널 죽여 같이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간접 인터랙션이다 보니까 아니 내가 딱히 너를 죽이려는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약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식의 저 행동이 너무 얄밉고 빡치는데 또 뭐라고 하기 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직접적인 보복을 하자니 내가 다른 게 또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좀 씁쓸하지만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인터랙션이 간접 인터랙션으로 너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는 제 기준인데 유로게임 치고는 너무 비중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비탈 라세레다 같은 그런 다른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 강한 게임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조금 세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해봤어요. 이거를 조금 쉽게 풀자면 영향력 요소가 점수 비중이 너무 크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눈치 싸움이 너무 크고 이 인터랙션이 단점이 되는 이유는 특히 저에게 단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영향력 요소가 점수 비중이 너무 큰데 이 영향력을 하는 과정이 티피컬 유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아기가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은 나는 수학을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영어가 점수가 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지? 약간 조금 그 엔드 결과가 조금 다른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내가 저 자식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 그런 어떤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게임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직관적이고 흐름이 간단해지는데 이게 이 어제 회원님이 이런 얘기하시는 톤앤 매너가 뚜렷하지가 않고 좀 약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해요. 이 게임의 메커니즘적인 톤앤 매너는 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사실 알고 보면 영향력 게임이고 굉장히 치열하고 잔인한 게임인데 그것이 커피 트레이더라는 테마 그리고 보통 영향력을 쓰지 않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앞에 보이면서 뭔가 미묘하게 감춰져 있어요. 이 게임이 결국엔 영향력 게임이라는 요소가. 그게 되게 감춰져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솔직하지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걸 기대하고 산 게 아닌데 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은 요 정도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따가 타겟 시스템 할 때 조금 더 떠오르는 거를 더 길게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 눈치 싸움이 진짜 끝내줘요. 이게 이제 제가 3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눈치 싸움이 적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3인 풀이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넉넉했고 저랑 베리님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커피 트레이더스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넉넉했고 사람들 눈치 너무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좀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인터랙션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고 비교적 게임이 풍족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4, 5인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 취향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제 장점으로 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요소들이 눈치 챙기는 게 전략, 전술적인 수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를 여지로 만들어놨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보드라이프의 리뷰 중에 하나가 아마 건일님이 쓰셨던 것 같은데 푸코의 향기가 난다라고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푸코가 담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이 게임의 꽃처럼 담겨져 있어요. 푸코에 정말 언제 이 행동을 하느냐,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더해서 저 행동을 따라 들어갈 거냐 안 따라 들어갈 거냐 이제 그 따라 들어가느냐 안 따라 들어가느냐가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은 보세요. 따라 들어간다. 자원을 아끼고 행동을 쓴다고요. 안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행동을 아끼고
보상을 포기한다. 이런 저울질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저울질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따라 들어갔을 때 내가 쓰는 비용 대 얻어지는 보상이 뭐냐, 이거를 계속 봐야 되는데, 왜 제가 계속 봐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들어가는 순서 그리고 누구의 행동을 따라 들어가느냐가 너무 달라요. 내가 커피를 얻으러 들어갈 때 두 번째로 들어가냐, 세 번째로 들어가냐, 아니면 내가 저기다가 트레이딩 포스트를 박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고, 저 사람이 들어간 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패스를 한번 했다가 막턴에 따라 들어갔을 때 내가 얻어지는 거는 또 어떤 비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챙겨야 돼요. 그리고 안 따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행동, 나의 미프를 아꼈을 때 내가 이 액션을 열 수도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따라와 줄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걸 내가 원할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액션을 다 쓰기까지 기다렸다가 나 혼자 들어가서 꿀을 빨아야 되나? 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저울질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저울질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자, 그러면 쟤는 따라 들어올까라는 어떤 다른 플레이어들에 대한 고려까지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이 게임의 꽃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요즘 게임답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게임답지 않고 이 정도까지 복합적으로 눈치를 봐야 되는 게임을 제가 최근에 못 봤거든요. 제 기준에는 없어요. 요즘 거의 솔리테어 게임이 대세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간접 인터랙션이 극강화된 게임을 저는 최근에서 본 게임 중에서는 단연코 원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기억에 남을 게임입니다. 간접 인터랙션 강한 게임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여태까지는 약간 푸코를 좀 떠올렸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푸코보다 좀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눈치 싸움을 봐야 되는 요소가 되게 심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장점인 것 같고요. 테마빨은 무시 못한다. 진짜 테마빨 무시 못해요. 이게 진짜 커피가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뭐 커피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떤 그 상징적, 그러니까 여태까지 커피 시장이 만들어 놓은 커피라는 상품의 브랜딩이 보드게임까지 뻗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되게 막 약간 따뜻한 니트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머그컵 들고 이렇게 향 나면서 막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막 지친 일상 중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 같은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제 커피 이퀄 하면 떠오르는 그 모든 수많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그냥 이 커피 콩만 봐도 떠올라 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 커피라는 것이 게임 내내 계속해서 커피가 보이다 보니까, 커피라는 이름이 보이고 커피라는 아이콘이 보이고 커피 컴포가 보이다 보니까 그냥 그 각박했던 나의 유로로 지친 나의 마음을 커피라는 단어 그리고 커피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주는 어떤 커피 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카페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리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커피 트레이더고 그냥 상품 트레이딩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좋아하는 커피는 원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두나 원두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루아 커피 똥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거래하는 테마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커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 브랜딩이 이게 먹혀요. 이게 놀랍게도 먹혀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TTS로 했잖아요. 온라인 TTS 버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계속 기분이 좋았고, 힘든 와중에서도 이 게임 하면서 커피 마시면 좋겠다, 커피 향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다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이 헤비 유로 게임에 커피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보드 게이머들을 끌어들일 때 굉장히 좋은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산타 하면 떠오르는 거 뭐니까 빨간색, 그리고 코카콜라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런 브랜딩인 거예요. 빨간색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런 산타라는 이미지에 빨간색을 씌움으로써 코카콜라를 좋은 이미지를 주는, 약간 이런 것들이 이 커피 트레이더스라는 보드게임에서 그렇게 떠오른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점수 루트가
다양해서 전략 다양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이 이거는 조금 약간 변명일 수 있는데 운영이 어렵다라는 평이 많잖아요. 라는 평이 많은데 테크 정해서 달려도 할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점수 비중 밸런스가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면 이걸 얻게 돼 있고 이걸 하면 이걸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약간 그 얼키설키 그 눈치 싸움이랑 좀 연결된다 볼 수 있는데 액션들이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깔려 있기 때문에 테크 한두 개를 정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부분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되게끔 이 게임이 짜여져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토큰을 얻는 거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토큰을 얻는 방법에는 계약 타일을 달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밭을 2층, 3층에 올린다든지 3층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커피하우스에 내가 6개 이상을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다른 요소들에서 토큰을 얻어오는 것을 흩뿌려놨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태클을 정해서 달린다고 해도 다른 것들을 결국에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운영이 이기기는 어려운 건 맞는데 그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아라비카 트랙을 5개 트랙을 다 6번째, 7번째 칸을 가는 걸 한번 목표로 게임을 해보지 않으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아라비카 트랙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행동들을 순서에 맞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혹은 효율적으로 그냥 하는 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게임이 터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아라비카 트랙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다른 곳에 흩뿌려져 있어요. 아라비카 트랙 올리기라는 액션이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톨킨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신전 트랙 올리기라는 액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행동을 하다 보면은 아라비카 트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두를 이만큼 해서 계약 타일을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해보자. 6개의 계약 타일을 다 뽑아보자라고 했을 때 그 6개의 계약 타일을 다 뽑으려면 결국에는 원두를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원두를 얻는 방법은 자, 그럼 내가 원두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저런 행동들을 해야 내가 원하는 수만큼의 원두가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딱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게임이 단순하고 뭐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결국에는 하게끔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전략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이 게임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배우면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를 단순하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마작을 배울 때 그러니까 딴 거 어려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거에 목적을 둬봐라 라는 식으로 이 커피 트레이더를 설명을 해봤을 때 계약 타일 6개 다 뽑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봐 라고 한다면 이 게임을 하는 접근함에 있어서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혹은 아라비카 트랙을 다 5칸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해봐 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이 훨씬 접근 방법이 쉬워져요. 아라비카 트랙을 5개를 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라고 하면은 이 게임에 대해서 다른 메커니즘을 이해함에 있어서 훨씬 간편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 없는 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융합이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점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뚜렷한 메커니즘이 없다 부분에 대한 항변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뚜렷한 메커니즘이 애초에 필요가 없는 게임이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뚜렷한 메커니즘이 없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커피하우스의 납품이라는 그런 단순한 액션이 있는 게 아니라 커피하우스의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유럽 게임들 보면은 액션이 이런 식으로 간소화되어 있어요. 커피 얻기 혹은 농장에 심기 혹은 계약 달성하기 이런 식으로 그냥 액션 자체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 행동을 하려면은 커피 얻기, 커피 심기, 농장 하기 혹은 이것들을 다 생략하고 커피 많이 나오는 곳에 나의 계약자 보내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방법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뚜렷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메커니즘이 있는 걸 선호하는 저에게 이 게임이 맞는 게임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장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전략의 다양화가 가능하고 그 전략으로 밀어붙였을 때도 여기저기 건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 좋게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 장점을 한마디로 종합을 하자면 어렵지 않은 게임이라는 이야기 돼요.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게 저는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헤비 유로 게임이 주는 매력을 줍니다. 그 맛을 줘요. 그 재미를 줘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어렵지 않은 게임이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네요. 타겟 시스템으로 한번 가볼까요? 테마 연결성. 테마는 좋은데 연결은 글쎄. 커피 향이 나고 이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테이블에 커피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있었던 건 알겠고 이 커피의 잔향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커피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뭐 공정무역이라는 테마까지 끌고 온 건 솔직히 좀 오버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커피 그 페어 트레이드의 기원을 찾아서 이런 문구가 보드판에 박혀 있는데, 보드판이 아니라 커버에 박혀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조금 오버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테마 연결성은 이거는 룰마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룰마가 커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테마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룰마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점인데, 그거를 성공해냈을 때는 테마 연결성의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커버 가능. 네. 룰마가 커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우리한테 생소한 테마 자체가 아니에요. 커피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설명하면 돼요. 네. 그래서 룰마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커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도 아닌 플러스도 아닌 그냥 이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미성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이쁩니다. 직관성이 떨어지는 거 빼면. 근데 이거는 뭐 신미랑은 다르죠. 이건 무조건 예뻐요. 이거는 이 아트워크적인 디자인의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세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TTS에서 주지 못하는 실제 컴포의 아름다움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거는 극호죠. 극호. 네, 리플성 웨이트 치곤 낮을 것 같은데, 또 바꿔 생각해보는 플레이어 성향에 따라 높을지도. 네. 이거는 이제 웨이트 치곤 낮다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막 4.0대에서 기대하는 이 리플성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이 4.0을 넘길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4.0을 넘길 게임이 아니고 플레이 타임이 이 게임의 웨이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잔룰 그리고 플레이 타임. 진짜 플레이 타임이 망했어. 플레이 타임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었어. 어쨌든 제가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성향에 따라 높을지도. 이거는 약간 제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손가락 들고 4, 5, 제로 이거 하는 게임 아시죠? 그런 게임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는 짓은 되게 단순하고 해야 되는 거는 똑같지만 언제 어떻게 뭘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어 성향에 따라서 이 게임이 리플성이 되게 높을 수는 있는데, 그 행위 자체를 애초에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게임이 리플성이 높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플성을 내가 사람을 모아서 이 게임을 할 수 있느냐까지 고려를 해볼 때 높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 2, 3인과 4, 5인은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커피 트레이더스를 3인은 다시 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2, 3위는 할 생각이 있는데 4, 5위는 저는 웬만하면은 식탁에 앉고 싶지 않아요. 이게 너무 차이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이 4, 5인에서 분명히 잘릴 거고, 제가 어제 보였어요. 야, 이거 4인이었으면 나 잘렸다. 5인이었으면 내가 저거 마일스톤 절대 못 먹었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를 했거든요. 2인 3인은 굉장히 너그럽고 솔리테어 유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인터랙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4, 5인이 넘어가면은 진짜 약간 그 푸코 같은 그런 어떤 진짜 살얼음을 걷는 수준의 액션 셀렉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 5인이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플성을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게임 아크, 그냥 게임 아크로 할게요. 게임 아크로 바꿨는데, 이게 뭐냐면 기승전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승전결이 이 게임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인 건데, 이 부분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취향 차이예요. 저는 이게 마이너스예요. 취향 차이. 왜냐면 각 단계의 호흡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내가 1단계 끝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게임을 각 페이스로 나눈다면은 한 라운드에 1, 2, 3, 4, 5, 6 페이스가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6 페이스는 그냥 정리 단계라고 칠 때 5 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의 호흡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 게임은 3번 페이스가 다고 1, 2, 그리고 4, 5는 사실상 그냥 구색 맞추기 혹은 정리에 가까운 게 보통 유로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게임의 꽃은 3단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단계가 안 중요하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단계 있죠.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아예 없어도 되는 수준의 단계인데 이게 또 나름 룰이 많아요. 그리고 4, 5인에서는 두 번째 단계가 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벌점도 너무 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단계도 결코 중요도가 낮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또 3단계가 가장 재밌기는 한데 사실은 3단계를 하기 위해서 1단계 때 떡밥을 깔아놔야 됐고 3단계를 하는 이유는 4단계 수학 단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3단계가 독립적으로 재미있고 이게 꽃이냐라고 말하면은 그게 좀 애매한 게 결국에는 4, 5단계를 하기 위한 3단계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의 기승전결이 어딘가라고 말했을 때 진짜 애매해요. 특히 이제 계약 단계에 갔을 때 계약 단계가 이제 어떤 결이라고 보면은 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에 갔을 때는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돼요. 해소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에 가서도 그마저도 눈치를 보면서 턴 싸움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누가 먼저 납품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의 느낌이 안 나요. 아직도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그 느낌이 들어서 이게 이 각 단계 호흡도 너무 길고 중요도도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게 막 진짜 그 약간 운동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프린트 파바박 달리고 쉬었다가 파바박 달리고 쉬었다가 파바박 달리고 쉬었다가 그 느낌 있죠. 약간 그렇게 게임이 느껴져요. 긴장 팍 했다가 단계 넘어갈 때 잠깐 숨 돌렸다가 긴장 팍 했다가 단계 넘어갔다 숨 돌렸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달리기의 기승전결이 아니라 진짜 막 제로백 테스트 하듯이 빡 밟았다가 팍 멈추고 빡 밟았다 팍 멈추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피로도가 엄청 커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쉬어가는 단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미 새로 짜여진 턴오더를 가지고 다음 영향력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영향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1단계가 점수에 있어서는 또 되게 중요한 단계예요. 반 놓는 과정이. 그리고 이게 룰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남의 길 막기도 좋고 내 길이 잘리진 않을까, 제가 저기 들어오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는 스텝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어디 하나 무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의 재미를 주기는 하는데 이 어떤 기승전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였어요. 저는 좀 더 기승전결이 딱 이렇게 있는 거를 선호하는데 승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결도 잘 느낌이 안 나고 그러니까 진짜 게임이 끝났을 때가 결인 것 같은데 그땐 이미 지쳤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장 터진 후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즈 오브 플레이 편의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콘 잔룰은 아쉽. 룰마 커버 가능. 네. 이거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컴포에 있어서 커피 원두 컴포는 좀 아쉬워요. 이게 단순 마커거든요. 단순 마커인데 이걸 단순 마커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봐요. 커피구 우리가 생산지까지 직접 가는 와중에 그 어떤 커피 컴포 이게 편의성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두 나누기가 머리로 해야 돼서 암산이라서 귀찮아요. 이거를 생두 나누기 같은 거를 좀 원두 컴포 같은 걸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차라리 해봤어요. 차라리 이게 되게 안 보이거든요. 머릿속에 안 보이고 제가 18 시리즈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릿속으로 계속 암산 계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에러풀을 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에러풀이 아니라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생두를 잘못 나누기도 쉽고 산수를 틀린다든지 그런 되게 정말 단순한 실수를 하기도 너무 쉽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관성, 그러니까 게임의 편의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UI, UX적인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판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한글판에서는 개선이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의 반 정도로만 좀 불편함을 줄여줘도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체크리스트, 체크 요약표를 줬으면 좋겠어요. 단계별 이거는 사실 유저가 만들어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저가 만든 자료가 나와도 상관없고 이거를 뭐 제작사 쪽에서 공식으로 제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단계별로 까먹기 쉬운 부분들을 이거 체크하셨습니까? 이거 체크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약표 같은 게 조금 있다면 많은 부분이 좀 편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사실은 스트레치 골로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생두 컴포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산 단계 때 직관적으로 이 생두를 너 5개, 너 6개 이거를 쪼개서 나눠서 볼 수 있는 대체 컴포가 있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이 게임의 편의성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두 들고 다녔어요. 익숙해지니 다들 잘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 보드게임이 편의성을 제공한 건 아니니까 저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게임에서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편의성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그래서 UI적으로 개선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돈을 들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하다못해 PDF 자료라도 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략 전술, 요즘 전략 전술 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략 전술 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 게임, 갓 헤비 유로, 운영의 맛. 네. 입니다. 뭐 이거는 길게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이 게임은 대놓고 헤비 유로 게임이고, 진짜로 무게감이 묵직하고, 머리 브레인 버닝이라고 하죠. 머리 쓰는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요즘 공범이라는 유튜브 그 영상을 좀 보고 있는데, 마피아 게임인데 거기서 겁나 머리 싸움을 하는 플레이어랑 그냥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수련회장 같은 데 가서 하는 마피아를 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잔머리를 겁나 굴려가면서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게임도 그냥 하려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그냥 그렇게 마냥 어려운 게임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냥 하려면 해요. 그냥 물 흐르는 듯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너무 그 눈치 싸움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깊게 파고들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전략 게임, 그리고 정말 좋은 헤비 유로 게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눈치 싸움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전술적인 선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임기응변의 맛도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패스를 하면 저 자식이 당황을 할 텐데 라든지 이제 그런 그때그때 생각하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는 게임입니다. 자, 호불호. 호. 살 안 살? 안 살. 네. 이에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기에는 저의 콜렉션에 넣기에는 웨이트가 너무 높아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 일단 저는 풀타임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 웨이트가 실제 4.3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1 정도를 떨군다고 할지라도 제가 선호하는 웨이트까지 내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1은 좀 오바고 한 0.5 정도 떨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 3.8 정도 되거든요. 3.8, 3.7 정도까지도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웨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웨이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살 안 살에서는 안 살 부분이고, 저의 취향까지는 가지 않는 게임을 제가 그 가격을 주고 내 아예 콜렉션에 넣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일단 게임 주인이 엄청 돌리고 싶은 게임까지는 아니니까요. 누가 하자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언제든지는 아니다. 죄송해요. 4, 5인 말고 2, 3인으로 누가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언제든지 좌석에 앉을 용의가 있어요. 4, 5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4, 5인은 일단 못 해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4, 5인을 누가 하자고 하면은 딴 거 없니? 라고 말할 것 같기는 해요.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길어요. 저는 이 정도 플레이 타임을 가진 게임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임 재밌어요.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재밌지만 살 게임까지는 아니고요. 좋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게임인 거는 맞고 플레이 타임도 더 길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뽕맛은 좀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네, 오랜만에 헤비 유로 게임에 좀 굶주리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게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몇 점을 주느냐? 자, 2, 3인 한해서 8점. Enjoying playing and would suggested. 2, 3인 한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good usually willing play.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3인 한정에서는 7에서 7.5 사이 정도 줄 수 있고요. 4, 5인 한정에서는 6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성향상 너무 긴 게임, 호흡이 긴 게임, 그리고 인터랙션이 너무 센 게임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 7.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형이 뭐 좋은 점수를 주죠. 네, 7.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를 감동시키는 묵직한 메커니즘적인 기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쉬운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 타임이나 저의 취향에 안 맞기 때문에 2 이상으로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의 점수 시스템이 뭉개지는 일이니까. 아무리 이 게임이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제 취향에 안 맞으면은 9점, 10점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잘 만든 게임이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 트레이더스는 7.5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커피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그냥 마실 것이에요. 혹은 기호식품.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맛이 그 맛이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진짜 막 인생일 수도 있고요. 깊이가 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트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커피라는 게 그렇죠. 똑같은 커피 향이 났을 때 저 같은 사람은 동네 커피 향, 아메리카노 향 뭐 이 정도를 떠오르겠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그 안에 원두의 산미라든지 바닐라 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깊이 보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커피 트레이더스가 그냥 익숙한 커피 향 속에 복잡한 세계가 느껴지는 그런 커피였어요. 제가 모르는 이 복잡한 세계가 나에게 익숙한 이 향 속에 분명히 숨어 있거든요. 이 안에서 누군가는 이거는 브라질산 원두의 맛인데?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다크로스트네? 라든지 그런 재미를 더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게임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웰메이드 수작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수작인데 되게 오랜만에 나온, 정말 요즘 모두가 싱잉 랩을 하고 있을 때 오랜만에 진짜 분배부로 묵직하게 때려박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헤비 유로 게임, 준수한 수작의 헤비 유로 게임이 나왔다는 것에 뭐 저는 그쪽의 매니아층은 아니지만 반가웠고, 커피 향 같은 게임 커피 트레이더스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